안녕하세요. 이은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가 시작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양도를 해서 양도세를 내느니 이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를 하자라고 해서 증여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를 계산하면 4억 1,7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한 명한테 증여하면 2억 4천만 원, 4,700 그리고 자녀랑 그리고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 두 명에 나눠서 증여하게 되면 1억 8,200만 원으로 양도하는 케이스보다 훨씬 더 세금이 적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도랑 증여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는 부동산을 양도라고 한다면 내가 부동산을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대가를 받게 되겠죠. 그게 뭐 돈이 됐으면 뭐 그냥 일반적인 매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고 나서 뭐 주식을 받는다. 그럼 현물 출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을 주고 또 얘의 부동산을 또 받는다. 그러면 교환이 되는 거고 이런 거래들 어쨌든 대가를 받는 거를 다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는 거 그거는 이제 양도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소득이 생긴 사람은 이 A죠. 양도한 사람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요. 증여라는 거는 A라는 사람이 B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받지 않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줬을 때 소득을 받는, 재산을 받는 사람은 B죠. B가 대가도 주지 않고 공짜로 부동산을 만약 받았다. 아니면 뭐 현금을 받았다라던가 했을 때 이 B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돈이 생긴 거죠. 이럴 때 이 B가 내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동산을 주고 대가를 받았으면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을 줬는데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줬다라고 하면 이 B한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섞인 케이스가 있어요. 반은 증여를 했고 일부는 증여가 아니고 양도다라는 것이 부담부 증여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2평 아파트가 전세 2억 원이 껴있어요. 그리고 실거래가는 6억 원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 가액은 실거래가로 봅니다. 전후 3개월 이 아파트 증여를 해서 전후 3개월에 이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같은 평수에 기준시가가 5% 이내의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팔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데요. 그 금액이 6억이에요. 이랬을 때 이 아파트를 6억에다가 전세 2억을 낀 상태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은 아버지의 채무에서 아들의 채무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 아들은 나중에 이 전세금 2억 원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2억 원만큼은 아들이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유상 양도한 걸로 봐서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아버지한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6억 원에서 2억 원을 뺀 4억 원에 대해서는 아들이 진짜로 순수하게 다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4억 원에 대해서는 이 아들이 증여세를 내는 것, 이렇게 증여랑 양도가 섞여 있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을 지어서 증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증여세, 전체를 다 6억 원을 다 통째로 증여했으면 증여세가 9,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 증여세는 6억을 전부 증여한 게 아니라 4억을 증여한 거기 때문에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아들은 내면 됩니다. 증여세는 당연히 감소를 했겠죠. 증여한 가액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증여세는 당연히 감소를 합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냐 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가
지금 같은 케이스는 2,114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전부 다 증여했을 때보다 더 적게 되니까 이랬을 때는 부담부 증여가 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상은 이 양도세 내는 부분은 아들이 순수하게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의 채무가 되기 때문에 요만큼은 증여 효과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가 얼마나 적냐라는 것이 부담부 증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부담부 증여를 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거는 요 증여세에 한정이 되고요. 증여세는 증여한 가액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가 절세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그래서 오히려 불리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례에서처럼 박 씨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집이 두 채니까 이 중에 한 채를 아들한테 부담부 증여를 할 생각입니다. 이 아파트는 예전에 취득을 해서 이제 1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현재 시가는 8억 원이고 여기에 전세가 5억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부담부 증여를 한다는 것은 이 전세금 5억 원에 대해서는 이걸 아들한테 떠넘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금 5억 원은 이 박 씨가 양도한 걸로 와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8억에서 5억을 뺀 3억 원에 대해서만 아들이 증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랬을 때 박 씨는 2주택자라서 다주택자로 중과가 된다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박 씨의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8억 원을 전부 다 증여하면 1억 6,500만 원 증여세가 총 발생하고 양도세는 없었을 텐데 이 5억 원을 부담부 증여를 했더니 얘가 양도세가 중과가 돼서 2억 얼마까지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총 세부담은 오히려 그냥 전부 다 준 것보다도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증여는 더 적게 해주는 그런 아주 나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기 전에는 내가 이 부담부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케이스들도 있죠. 어떤 케이스에 유리하냐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대체 취득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자인 김 씨는 8월이면은 새로 이사 온 집을 산 지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뭐 3년 규정을 적용받는 케이스라서 8월까지는 팔아야 됩니다. 8월까지는 팔아야 되는데 집이 내놔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세대 분리된 무주택인 자녀한테 8월 전에 집이 남한테 팔려고 내놨는데 안 나가서 요거를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어떨까 라고 상담을 해온 케이스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확연히 유리합니다. 단순 증여할 경우에는 전부 다 증여했을 때 1억 6,500만 원이 발생을 하지만 5억 원 전세를 끼고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이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고요. 증여세는 증여한 가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증여세 금액은 적어지게 되죠. 이런 케이스에는 부담부 증여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총 세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적어서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 케이스에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전체적인 세부담을 일단 볼륨을 줄여가는 것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완화 기간의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작년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작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는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내에 팔 때는 중과를 당하지 않고 내가 장기 보유 공제도 연 2%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율도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원래부터 한 채는 좀 세대 분리된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볼륨을 줄여가고 싶었다. 똘똘한 한 채만 가져가고 싶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기간을, 한시적 완화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씨가 송파구 가락동에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잠실에도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두 채 모두 다 10년 넘게 보유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채만 가져가고 싶은 거죠. 이랬을 때 한 채를 결혼을 했는데 아직 무주택자인 딸에게 증여를 해주게 되면 2020년 6월 말까지 증여했을 때 한시적 완화 기간에 증여했을 때랑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부담부 증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거 양도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입니다. 네, 그랬을 때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이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시적 완화 기간에는 장기보유 공제가 1년에 2%씩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세율도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근데 한시적 완화 기간이 끝난 이후에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이 부담부 증여할 때 이 보증금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서는 중과가 되는 거죠. 장기 보유 공제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세율도 중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동일하겠지만 양도세에서 이렇게 세부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할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요 한시적 완화 기간 단 10년 넘게 보유 기간 이 10년 넘게 보유했다라는 요건은 만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는 요 완화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